안녕하세요. INTJ 발왕여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INTJ의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친구 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듣던 이야기가 있거든요. 위를 보고 살아라. 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어라. 걔 아버지는 뭐 하시냐. 이런 이야기를 항상 친구와 관련해서 많이 들었는데, 불행하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심한 거부감을 느꼈어요. 예, 거부감을 느꼈고, 그리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, 나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어라.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. 어렸을 때지만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. 근데, 그러면, 저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그럼 그 친구한테 저는 뭐죠? 네. 그 친구는 손해 아닌가요? 네, 자기보다 낫지 않은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왜 이거는 뭐 나는 이득을 봐도 되고 상대방은 손해인 이런 관계, 이건 뭘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또 뭐 부모님 직업에 대해서는 친구가 뭐 굳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한, 알고 싶지도 않고 한 번도 궁금해한 적도 없었어요.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거지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사람이 된 지금은 어떠냐. 물론 여전히 같은 생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뭐 좀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겠죠? 네. 네. 오늘은요. 이와 관련한 하나의 에피소드, 친구와 관련된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INTJ들은 친구에 대한 이런 정의가 굉장히 확고한 편이잖아요. 물론 뭐 뭔들 확고한 게 없겠어요. INTJ들은 다 기준이 있죠. 근데 그럼 친구를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?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정직함, 진실함, 그다음에 어떤 충직함. 약간 무슨 뭐 나한테만 충성이 뭐 이런 것은 아닌데요. 어떤 진실, 정직, 충직이 결국은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솔하기를 원하는 거죠. 진솔함. INTJ들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정직, 충직, 진실은 곧 제가 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그런 가치가, 그런 어떤 성향이 없는 사람한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 되고요.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근데 가끔 보면 나이가 들거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.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잘못 볼 때도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손절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다른 성향과는 달리 INTJ들은 손절을 쉽게 하는 편이고, 손절을 한 이후에도 미련을 크게 갖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.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그냥 얼굴만 알고 크게 뭐 얘기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. 근데 그냥 뭐 털털한 성격인 것 같다, 뭐 요 정도. 근데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0 대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띵동, 되게 예스럽네요. 띵동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, 저희 집 앞에. 예. 깜짝 놀라죠, 당연히.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제가 사는 집 더구나 이사를 갔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을 어떻게 물어물어 왔는지,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서프라이즈. 근데 뭐 특별히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나쁜 그 기억이 없으니까 좀 반갑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"들어와."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왔는데, 그 친구가 조금 모르겠어요. 제가 원래 그전에는 모르는 친구였으니까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, 너무나 그 영업적으로 막 "안녕하세요." 저 그때 어머니하고 있었거든요. "어머니 안녕하세요. 저는 누구 친구입니다."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들어와요. 큰 가방을 하나 메고. 그러더니 "어머니 여기 앉아 보세요. 제가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." 막 이러면서 가방 안에서 이렇게 투명한 유리판을 이렇게 꺼내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무슨 이렇게 뭐 마카 같은 거를 꺼냈어요. 그랬더니 유성펜이 아니라 그 마커를 막 거기다 막 칠해요. 막 이렇게 낙서를 하더니 갑자기 뭐 이제 세제 있잖아요. 중성 세제. 그걸 막 잔뜩 묻혀요. 그래서 막 문질르더니 "보셨죠? 하나도 안 지죠?"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그리고 뭐 휴지로 닦았나요? 뭐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유리에다가 이번에는 또 마커를 막 칠하더니, 이번에는 자기가 갖고 온 이제 저에게 팔려고 하는 그 세제를 쪼끔만 칠하더라고요. 그래서 살살살살 문지르더니 물을 준비해 왔어요. 물을 아마 저희 집에서 따랐던 것 같아요. 물을 이렇게 막 묻히니까 깨끗하게 씻겨요. 그러면서
보시라고. 이 놀라운 세제의 효능을 보시라고.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잘 닦인다고 막 그래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는 아마도 그 제품이 아마 써보신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때 처음 만났지만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실험이 있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여기에 과연 정말 사람들이 속아서 사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, 저는 뭐 화학 전혀 모르고 사실은 과학 포기자예요. 수학도 포기자고. 근데 우리가 이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물을 안 묻히고 세제만 묻힌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게 지나요? 안 지죠. 물이 씻는 역할은 물이잖아요. 세제가 때를 분해는 하겠지만 물로 씻어내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물을 안 묻혔어요. 두 번째는 물로 씻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이런 실험을 하고서 이 세제가 좋다라고 선전을 하니까 얘가 이거 교육받고 오는 거잖아요. 이런 거 단체로 교육받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아무 이렇게 의문 없이 어떻게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?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애가 갑자기 막 일시 정지가 됐어요. 일시 정지 모드가 막 되면서 딴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, 여하튼 몇 가지를 했는데 그게 다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예요. 애가 긴장해서 그랬는지. 근데 여하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딸 친구라고 하니까 그날 갖고 온 물건도 이제 많이 팔아주시고, 또 멀리 집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가라.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우연히 그 일을 계기로 저하고 그 친구는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. 근데 저하고 그 친구가 잘 어울렸던 면이 뭐냐면, 이렇게 둘 다 뭐 이렇게 소소한 이렇게 가십이라든가 뭐 연예인 얘기, 뭐 남자 넌 어떤 스타일 좋아,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, 조금 뭔가 어떤 한 주제를 조금 깊이 있게 토론을 한다라던가, 토론한다고 무슨 되게 수준 높은 토론은 절대 아니고요. 그냥 그 책 읽었던 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넌 어떤 느낌이냐니 뭐 이런 거요. 그 친구가 좀 제인구달이라고, 그 원숭이인가요? 오랑우탄이라든 그런 이게 이렇게 자연에서 그렇게 연구하는 동물 학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리고 전원 생활도 좋아하고 에세이, 여행 이런 걸 좋아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읽은 거 서로 교환하고 이러면서, 저는 그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. 그 친구하고 있으면 어떤 다른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.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이제 좀 슬픈 어떤 이렇게 시련 같은 걸 했을 때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데이트가 좀 어렵고, 그래서 그런 걸로도 굉장히 힘들어할 때, 저는 이제 친구의 목적이라는 것은, 제가 친구라고 한번 내 그 친구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전폭적으로 저는 지지를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해주고 나는 어깨를 빌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강한 의무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제 얘기도 했을 텐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주로 그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뭐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하튼 친구가 된 이후에는 저는 전적으로 저의 친구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사실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도 저하고 만나고 나서는 저하고 더 이렇게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, 그 친구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저한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마 INTJ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은데, 뭐 친한 사람이 물론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저를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제가 판단했을 때 남한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어떤 그 친구가 말한 그런 거를 전달을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가끔 종종 웃기는 에피소드가 뭐냐면, 저한테 이렇게 뭔가 저만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, 저는 이제 저만 알고 있었는데, 어느 날 다른 친구가, 야, 너 그거 알아?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? 그러면서 다른 친구가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참 그렇고,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, 여하튼 뭐 그런 사람들은 여하튼 상대를 좀 안 하고 싶죠.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도 좀 아픈 사랑을 극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저는 진짜 친구로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. 그리고 약간 뭔가, 뭐, 이거 적합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, 이제 내 어떤 그 역할이 끝났구나. 이제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할
그 나의 의무는 다 했다.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상하게 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면 좀 친구를 뺏겼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어렸을 때,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, 뭐 제가 좀 나이가 또 더 들어서 그랬는지,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, 이 친구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. 그 친구가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잘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? 근데 한두 번 이제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. 근데 전 당연히 신랑이 없을 줄 알았죠. 근데, 뭘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모르고 간 거예요. 그냥 집에 와. 그래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둘이 놀고 있는데 제가 마치 뭐 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뭐 우결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. 제가 그러니까 저를 마치 관중을 하나를 놓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깨 쏟아지는 걸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. 근데, 그럴 수 있죠. 근데 저는 하여튼 나를 놀러 오라고 해놓고서는 뭐 하는 건가 하여튼 그랬어요.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부를 때마다 매번 신랑하고 같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있는 게 아니면 빨리 와. 누구 왔어. 막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신랑을 불러요. 근데 INTJ가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요. 옛날에 종종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린 시절에 뭐 이제 대학교 때라든가 좀 어린 시절에 이제 여자애들이 뭐 물론 남자애들 수도 있어요. 여자애가 남자친구랑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혼자를 안 다니고 꼭 여자친구를 꼭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매번.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별로라서 그냥 혼자 다니기는 싫고 여친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베껴 먹자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약간 좀 뭐랄까 혼자서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냥 막 애기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무섭고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남자를 조금 뭐랄까 좀 더 애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 있고 밀당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항상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남자친구한테도 참 할 짓은 아니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도 이건 둘 다한테 되게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을 그냥 어린 시절에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면 저러지는 그러니까 한 번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밥은 먹고 그럴 수 있지만 저렇게 매번 저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제가 좀 이건 뭐지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는 굳이 그 친구를 뭐 만나고 싶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깨가 쏟아질 때니까 둘이 잘 믿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둘이 놀 건데 왜 자꾸 나를 부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자꾸 그게 불편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가 왜 나를 자꾸 부를까라는 생각에 저는 친구가 어려울 때 되게 어깨를 빌려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저를 우습게 본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주로 그 친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저한테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뭔가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제 앞에서 자꾸 이제 연출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좀 웃긴 건 뭐냐면 부러워 야 부러워서 뭐 정말 질투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저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네 작전이 만약에 그거라면은 나한테는 하나 통하지 않는데 걔는 그 친구가 자꾸 애써서 하는 것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할까? 왜 둘만 보내도 이제 아까운 이 시간을 왜 나까지 불러서 저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할까?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좀 좋게 안 보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행복해. 나 행복해를 자꾸 저한테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관계를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별거 아닌데 손절하게 됐어요. 이런 일로 사실 관계를 끊는 사람이 뭐 누가 있어요. 그쵸? 그 친구가 뭘 잘못하기를 했어요.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INTJ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변질. 그다음에 이용당하는 느낌?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냥 대놓고 야, 나 진짜 너한테 진짜 자랑하고 싶어. 이랬으면 제가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뭔지 모르는 이게 이 막연한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.
그래서 제가 지금 같았다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다르게 행동했겠지만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냥 그 친구 그냥 손절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걔가 자꾸 전화를 하고 뭐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연락을 안 받을 수 있던 시절이었죠.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뭐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친구를 만날 때 저는 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뭐 불편함이 없었어요. 즐거움이었어요. 근데 한번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정리를 하고 나서도 그 친구가 보고 싶다거나 뭐 미안하다거나 아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번 만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. 저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INTJ들은 뭐 쉽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어떤 흔들림은 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손절도 잘하고 미련도 없고 어떤 그런 성향 때문인지 그래서 정말 INTJ는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놀랍지 않을 때도 저도 있거든요. 저도 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까? 그게 뭘까? 뭐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.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요. INTJ의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. 네. 정말 정직, 충실, 성실, 진실함. INTJ가 유일하게 원하는 바로 조건. 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.